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오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0일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영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한 달이 훅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 6월이, 다음 월요일이면 6월이 시작되고요. 오늘 거래일로는 5월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시장 한 달 동안 큰 느낌으로 어떤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어요. 다만 주가는 2,000포인트 넘나들면서 그래서 뻗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판에 되니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마저도 LG그룹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삼성그룹이라든가요. 삼성전자라든가요. SK하이닉스는 또 완전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좀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대표 오늘 시장상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예, 뭐 지금 5월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수는 오바로크 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오바로크가 뭔지 아십니까? 오바로크가 저거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다리, 재봉틀에서 쓰는 거 아니야? 재봉틀에서 쓰는 건데, 이제 오바로크 친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오바로크, 지수가 탁탁탁 하면서 오바로크 치는데, 시장은 오바로크 치는데, 이제 종목들은 작살나는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을 하게 되면 작살난다라고 하는데, 작살이 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더 안 좋은, 어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머스트헤브 스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CRSA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240만원짜리 보고서 어제 또 이제 나온 게 오늘이죠. 오늘 나온 게 보게 되면 그 신한금융에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시 목표 가격 긍정적으로 봤을 때 253만원까지 가능하다. 무슨 근거로 3만원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해 그 친구들이. 네? 나중에 253만 4,320원 이렇게 하지. 그 253만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주회사는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나리오,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당히 그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귀국산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250만 원, 240만 원을 간다는 얘기는 지수는 3천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 안 끌고 가고 혼자서만. 이렇게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끔찍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7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2포인트,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감지수는 매우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펼쳐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매일 방송을 끝나고 한두 시간 안에 저희가 딱TV에 글까지 다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랑 우리 팟캐스트 제목 팟캐스트에 올리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상이라든가 오디오 들을 수 있는데 어저께 이제 제목 자체를 좀 약간 좀 세게 잡았었잖아요. 기억나요? 네네. 뭐였죠?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더러운 시장이죠. 근데 오늘도 똑같은 그런 네.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중심 잡기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올라가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또 3, 4%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더라도 쭉 가다가 오늘 갔다 7, 8% 딱 하루에 같이 훅 떨어지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주 몇 개씩 한번 잡아보죠. 예, 특징주를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의 특징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특징주보다는 하락하는 특징주가 상당히 많은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소형주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GS건설이 6%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덕산하이메탈이 6% 내리고 있고, 또 이제 사조시푸드도 6%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PSK도 6% 내리고 있고, KC그린홀딩스가 10%.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위닉스라든가 아니면 블루콤이 오늘 장중에 조정이 있었죠. 8%? 예, 장중 조정이 8%까지 갔었는데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시장이 이제 새로운 흐름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이 지금 5월달 장에 대한 쪽을 마무리를 짓고 뭔가 이제 새로운 쪽을 이제 들어 올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감지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기관 로스컷이 끝난 종목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기관 로스컷이 끝나는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은 NC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반면에 또한 상당히 아주 지루했던 종목들 중에 갑자기 훅 해서 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일 텐데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네. 그 증자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네. 어찌된 건 증자 고려하면 작년에 4월인가 5월 달에 잘 나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훅 떨어진 적 있잖아요. 네. 우리 투자인가 어디서 목표가를 내리면서 훅 빠진 날 네. 그때를 오늘 완전히 주가가 훅 뛰어넘는데 거의 1년 만에 주가가 그때의 충격에서 거의가 아니고 그날이 작년 5월 30일이었고요. 오늘 5월 30일이니까 날짜가? 네, 맞습니다. 딱 1년이요? 날짜가 딱 정확히 겹치는 한 그날입니다. 하여튼 네. 그날 제도 기억나요. 하여튼 뭔가 증권사 하나가 우리 투자는 맞췄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레포트가 나왔고 하여튼 그 충격에서 드디어 결국 1년 만에 해결이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징 보기 전에 저도 이승훈 대표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보면 뭔가 시장에서 떨어질 때 이유도 찾기도 힘들어요. 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서 뭔가 판이 바뀌는데 차익을 좀 딴 사람보다 좀 먼저 좀 챙겨보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늘어나면서 훅 빠지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다시 가는 경우가 또 흔해요. 그래서 이걸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것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다들 뭐 생각이 다르지만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보냐는 딱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훅 빠지는데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뭐 기관인들이나 개인들이 훅 적극적으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그런 주식인데 파는데 야 이건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엄청 팔더라. 이거는 약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주식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적극 같이라도 동참해서 차익을 실현하실 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중심 훅 팔아갖고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너무 거기에 동참해서 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제 생각이고요.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는 저는 하여튼 머스트헤브 주식이면 틀림없다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제 생각일 뿐이지만 하여튼, 사물 인터넷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거죠. 치킨런 게임인 치킨런 게임이었는데, 치킨런 게임을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표적인 것은 치킨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치킨집이요. 1+1 이런 치킨집이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경쟁하는 게 치킨런 게임이 그런 거고, 치킨런 게임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것이 보여주는 게 하이닉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를 갈지 지금 증권사는 지금 대부분 이제 얘기했다 하면 5만 원이잖아요. 네. 아마추어 38,500만 원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저는 여전히 갖고 가야 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변수는 공급의 변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랑 SK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0% 더 증산하는 설비를 갖추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재미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마켓의 공급 물량이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까지.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PR을 좀 높여줘도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이번에 삼성에서 어제 나왔던 뉴스죠. VDNAND 2세대 공정에 이제 성공했다. 32단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이제 30단계 언더로 이제 쌓아 올렸는데. 지금 32단계까지 쌓아 올렸다, 32층까지 쌓아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D 낸드. 예, VNAND의 성공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다 퇴출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어디요? 다시 한 번. 하드디스크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가격 단가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비 전력도 낮아졌고, 가격에 대한 쪽도 낮아졌고, 집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VNAND를 통해서 지금 가격을 다운시켰죠. 그래서 지금 그 SS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있던 디램 라인에서 디램 가격이 좀
그 PC DRAM 쪽은 지금 보게 되면은 좀 놀고 있는 라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DRAM으로 좀 많이 전환을 시켰는데 역시 DRAM 쪽도 조금 시설 투자 조금만 하게 되면은 또 낸드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 최근에 그 모건스턴이 작년에 주가를 하락을 시켰던 32,000원대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를 팔라는 둥 했던 모건 스탠리가 또 지난 주인가요? 또 이제 그 SK 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또 팔라 그랬어? SK 하이닉스가 낸드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섹터 애널리스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 DRAM 쪽도 시설 투자 조금만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낸드 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시 그런 기술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곳이 또 SK 하이닉스고요. 그래서 이 낸드 쪽이 그리고 오늘 또 그 회사 하나 인수했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 이 낸드 플래시 시장, 그 SSD 시장의 창출이 아무래도 그 새로운 또 반도체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앞으로에 대한 증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낸드 플래시에 대한 SSD에 대한 사용에 대한 증가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사용과 지금 사물 인터넷을 통한 이 스마트 기기의 확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반도체를 지금 보게 되면 꽃놀이패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네. 이 종목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괜히 혼날까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D 낸드, V낸드. 네. V낸드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작년 말에 엊그제 그 레포트도 한번 봤잖아요. 네. 그 작년에 나온 것도 얘기했잖아요. 김병기 님이 맞죠? 김병기 님. 네. 김병기 님이 말씀하셨던 워닝 머티리얼즈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V낸드로 들어갈 때 많이 훨씬 많은 5배, 10배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워닝 IPS는 작년과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좋아졌지만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은 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훅 올라가는 거가 V낸드의 수혜 맞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 얘기 아니라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 대키움 증권에서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관심들을 보고 있는데 왜 안 오르나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이 대표도 아마 시청자 한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좀 오르고 있다. 머티리얼스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나가다가 훅 빠지는 거 오늘 대표주에 빠진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닉스 같은 것도 5% 훅 빠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그냥 밀려가는 차익 실현한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에서는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다시 좀 살아있어요. 오늘 92,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9만원까지 다시 밀려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라서 말은 못하지만은 여튼, 뭐라고는 안 하지만, 김수현이 있잖아요. 네. 김수현이 속해 있는 회사. 지금 계속 고고행진이죠. 어찌되었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김수현주. 이건 정말,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또 하나의 김수현주를 우리 또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던 더 페이스샵. 네. 예? 중국 직판. 그죠? 거기다가 네. 더 페이스샵의 한국 모델은, 메인 모델은 누구예요? 더 페이스샵의 메인 모델은? 한국 모델. 여자. 아닌데요? 페이스샵 아니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코카콜라를 스프라이트를 수지가 선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스샵도 수지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지금 코카콜라 스프라이트를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페이스 수지를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요. 예. 네, 한국에서 있는데. 틀리면 수지 크림이 있었죠. 아직도 하나요? 틀리면 확인하겠는데. 네네. 제가 맨날 보니까 알아요. 여의도에 페이스샵 있잖아요. 수지가 있어요. 지금요. 맞아요. 예? 저도 페이스샵 제품 수지가 한 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그 페이스샵 클렌징인가는 아마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직판을 하는데 거기에 김수현이 있다.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5%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수지 효과라고 봅니다. 수지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수현 효과를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그런 게 올라가는 것이 일단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따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저는 카본을 안 보는데요. 네. 저는 카본에 솔직히 관심하면 없어요. 동성 파인텍. 네, 동성 파인텍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잠시에 다시 한번 그거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기가레인이 강합니다. 아침 동적거 때부터 좀 강했어요. 기가레인 같은 거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다만 반대로는 블루컴 훅 빠졌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파트론 있잖아요, 파트론. 예. 파트론이 의외로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레포트는 상당히 안 좋게도 쏟아졌거든요. 목표 주가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지금 가는데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16,000원, 17,000원 레벨을 해놨어요. 대우증권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하튼 오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내렸는데요.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냐면 일단 맥트론이 일본 회사죠. 일본 FPCB 업체인 맥트론이 그저께 얘기한 거. 갤럭시 S5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FPCB 쪽 같은 경우, PCB 쪽 하는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되든 아니든 심리적인 가격 코스트 리덕션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같은 IT 부품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잘라내고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는 PER 6배 언더로 또 떨어지는 심지어 뭐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 갤럭시 S5가 주춤거린다고 하더라도 삼성도 저가폰을 합니다. 갤럭시 S5 파생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S5에 대한 파생 모델을 만들어 갖고 이제 시장에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갤럭시 지금 그 부품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S4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작살이 났다가 그 중에 옥석거리기 해서 다시 올라오고 특히 뭐 와이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겠죠. 와이솔, 테스나, 그다음에 해성옵틱스 뭐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새롭게 다시 이제 같이 내려왔지만 IT 부품주의 하락으로 같이 내려왔지만 실적에 대한 쪽이나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또 최고가 가는 주식 있어요. LG하우시스요. LG하우시스 물론 뭐 LG하우시스를 저 한샘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제 주택 뭐 증축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되지만 저는 그런데 큰 관심이 없고요. 경량화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LG하우시스 그리고 코다코. 네네. 코다코. 그리고 그런 관련하는 뭐 코롱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하여튼 꿈꾸는 거로 주가 올해 대박 난 거는 저는 이제 손 띄었지만 하이스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한 묶음이다. 하나가 아니다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게 당장에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 아직까지 나올 거지만 네. 그분에 대해서는 이승원 대표가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소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뭐 플라스틱이 됐건 알루미늄이 됐건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을 우리가 뭐 얘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시는 우리 큐메 고객분들께서는 그런 좀 장기적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자동차 산업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트렌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주가 섹시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최근 섹시한 것은 한국콜마요. 한국콜마가 섹시한데요. 저는 한국콜마보다는 저는 코스맥스를 선호하는데요. 일단은 콜마가 올라가는 것은 코스맥스보다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가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엊그저께 레포트 한번 봤는데요. 저는 하여튼 잘 모르고 코스맥스는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면서요. 은근히 재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재상장한 지 불명 얼마 안 돼서 의미는 없지만 재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상장 이후 3일 만인가 4일 만에 노무라에서 102,000원짜리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102,000원짜리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보름 전쯤인가 언제 메리츠 증권이라는 데서 물론 대키면서 얘기한 건 아니라서 좀 송구스럽지만 메리츠가 10만 원을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가격이 제가 거기 담당에 높은 사람이라면 그런 레포트는 찢어버리죠. 10만 원짜리 있으면요. 그것만큼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 여전히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루콤과 아프리카 TV, 블루콤을 이을 새로운 종목을 이제 뭐 있어? 말하려고 했더니 100%야.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이게 100% 제도라는 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증거금 100% 왜냐하면 이제 키움증권에 대한 수입이 좀 늘어나려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에서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100%인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가금 40%인 기업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은 있겠지만 이거를 좀 빨리 좀 더 빨리 대응해주면 아마 고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증가금 100%라 제가 언급드릴 수가 그거 없습니다. 하면 잘려. 네. 근데 어저께 우리가 한 명 훅 보낼 뻔했다? 누굴 한 명 훅 보낼 뻔했어. 네. 그 친구가 여기서 그 얘기를 했으면요. 네. 훅 잘렸어. 저는 그렇지.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가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네. 어저께 여기 같이 했던 베스트 전략가 있잖아요. 베스트 전문가. 그분이 막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려다 말 안 했던 주식을 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했으면은 100%라서 못했는데, 야, 그게 오늘 100%였어요, 100%. 100%라서 말했으면 잘리잖아요. 네. 야, 어저께 종가가 저가 오늘 4%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웅이야, 범. 그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잘려. 하여튼, 그거 조심해야 돼. 요즘에 웅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웅 말고도 다른 웅으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얘기하면 혼나니까요. 네. 가만히 넘어가겠고요. 두 남자 레포트 보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중요한 분이 왔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 다음 코너로 한낱 넘어서 두 번째 코너로 들어가죠. 세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 기자가 간다 코너에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찬 기자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일찍 왔습니다. 아니, 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방송인이신가 봐요. 말만 꺼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멘트가 나오시는데요. 저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2주 동안은 그때 시간이 없어 분장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 네. 메이크업 머리도 싹 다듬고 오셨어요. 네, 미리미리 저희 분장도 하고, 네. 우리 키움의 시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네. 저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 올려주신 분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기 좀 보이세요, 거기요? 힐링 스탁이란 분이요. 네. 구글 글래스로 옆본 기재 하루 잘 보고 있어요. 미치겠네.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했어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게요, 저희가 이제 그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찬 기자가 4번을 찍었습니다. 4번 찍고, 그 작업이 끝나갔고, 다음은 이제 위원님의 방송인의 하루라고 해갖고 저희가 찍고 네.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도 이거 찍을 때 하루지만 한 3, 4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찍어갖고요. 앞으로 다음 주 한 중반에 저희가 방송인의 하루 해갖고요.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지. 오늘 조금 늦잠 잤어요. 그래서 못 찍었어, 제가. 그래갖고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다시 끊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얘기부터 해야죠. 네네. 다음과 카카오 어떻게 뒷얘기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취재 후담, 이런 거. 제가 그날 기자간담회 갔었잖아요. 네네.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이 한 100가지는 나올 것 같은데 모든 답이요. 이제부터 얘기해 봐야죠 였어요. 뭔 요리야? 합병해서 뭐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얘기해 봐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시너지는요. 이제부터 얘기해 봐야죠. 왜냐면 네. 아바타잖아요, 둘 다. 그쵸. 그냥 둘 다 주인이 아니야. 모습들이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뭔 당연히 얘기해봐야지. 당연히 주인님들은 지금 따로 얘기하고 있을 텐데. 아니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주시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바타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사실 다음에 최세훈 대표는 CFO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성우 대표도 지금 그 경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외 관계를 주로 맡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두 대표가 나와서 다음과 카카오의 연애 결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두 오너의 연애 결혼이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몰라요. 둘이 연애했는지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합친다니까 합치나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는 거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자식들이 딸려있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또 만나서 둘이 결혼하면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힘없잖아요. 나 저 아저씨 싫은데 필요 없어. 우리 결혼해. 그럼 합쳐야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건 둘이 좋아서 만났는데 누가 좋았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재용 다음 창업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창업자나 오너들의 이제 사람 인적 요소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주가 평가할 때라든지 아니면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오늘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재용 다음 창업자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S대? S대는 땡입니다. 땡이요? 네, 이재용 다음 창업자에 대해서
프로필 다 지워져 있어요, 포털에. 아, 이분이 요청해가지고. 네이버에다 뜨고? 네, 그래서 이분이 요청해서 다 지우는 바람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대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라고 기사 쓰면 이재용 창업자가 뭐라고 쓰냐면 자기 트위터에다 조용히 기자들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정정보도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삐져서 트위터에 조용히 욕을 하세요. 근데 연대 출신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84년에서 86년 사이에 요때 그 학번이에요. 요때 학번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 그리고 강남 좌파들이에요, 이분들이. 영동고등학교 출신? 맞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집은 부유한데 사회적 분위기가 막 변혁을 하니까 머리는 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좌파고 몸은 부유해. 그때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애들이 난리 났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걔네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부유하니까 그 당시 PC가 도입했을 초기인데 비싸서 이거 어디 사주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200만 원이 지금 200만 원은 뭐 괜찮지만 그때도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2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준다는 얘기는 진짜 값비싼 장난감을 사준 건데 어릴 때 그 장난감 만지면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는 있는데 기억하시는 건 알겠지만 도스 딱 띄우고 나면 할 게 없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벽돌 깨기. 그죠? 그런 거. 그럼 직접 다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86학번, 84학번 이분들이. 86학번 때 도스 없었죠. 그쵸. 그때 도스 없었고 네. 그때는 저기 있었어요. MX 이런 거? MS 맞습니다. MX가 있었고 삼성 MX 대 삼성은 SPC. 맞아, SPC. 그래서 테이프 돌렸고 제 맞아요, 친구네 맞아요. 집에 좀 부잣집이 있었는데 걔네 집 우리 집에는 그 테이프 돌리는 PC가 있었고 걔네 집에 가면은 더블 디스크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맨날 게임했어요. 잠시만요. 거기서 잠시만요. 아니 자기도 잘 살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짜증나는데 그때 걔네들 중에 하나가 네. 새로운 기술도 굿하냐? 맞습니다. 걔네들이 영동인가 경기 애들인데? 맞아요. 새로운 기술이 84학번인 그 중에서 선배급이에요. 맞아요. 그 오 대표가 제일 먼저 창업해서 사실 결국은 뭐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인터넷 무료 통화를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하면서 상장까지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학번 때 그때 PC를 가지고 잘하신 분들이 이거 관심 있고 재밌으니까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강남에서 부유하게 잘 자라시고 똑똑하시니까 다 서울대 연고대 가셨죠. 카이스트 가신 분도 있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에서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쪽 전공하신 분들 이분들 수백 명이 언제 뛰어나와서 창업을 하냐면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일제히 나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다 실패하고 그중에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그 위에 성공한 사람들끼리 또 돈독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네이버 창업하신 네이버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랑 같이 합쳤다가 지금 독립한 그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그리고 이재용 창업자 그리고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다음과 카카오가 합치게 된 계기가 김범수 회장하고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들은 설로만 말씀드리면 이혜진 의장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하고 친하대요. 그래서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이재용 대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고 나서 나 너네 다음 뭐 요즘 할 거 있냐? 너네 뭐 할 것도 없잖아. 막 뭐라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랑 나랑 합칠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대요. 끝은 싱겁네? 그럼 술 마시다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네이버가 한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했잖아요. 라인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물인데 범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거였는데 이제 다음하고 붙어 먹었으면 이 소방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인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마케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랑 질문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이 얘기가 일각에서 어떤 분석이 나타나고 있냐면 다음 TV가 카카오를 떠나서 시너지, 포텐을 터뜨릴 거다. 다음 같은 경우는 진짜 포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터뜨리는 게 없었어요. 카페도 그렇고 지금 뭐 마이피플도 그렇고. 그래도 온구민한테 무려 메일을 줬잖아. 다음 점 내시고. 다음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메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포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터뜨린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만나서 포텐을 터뜨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TV가 될 거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석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다음 TV에 대해서는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기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나 있어요? 첫째는 뉴스요. 뉴스.
미디어 다음에 뉴스가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데 네이버에 항상 밀려서 항상 그 뒷전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네이버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회수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뉴스만 보면은 다음이 사실 네이버랑 피카피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나이 든 386 세대들이 주로 다음 뉴스를 본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주로 저 정치 사회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아고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뉴스나 연예 뉴스에 사람들한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네이버도 광고로 돈을 벌고 다음도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회 뉴스, 정치 뉴스가 광고랑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렇게 수지 뉴스는 다음을 안 본다는 얘기네. 그 얘기죠. 그 얘기였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에서 보면은 뭐 연예인 화신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재밌는 경제 뉴스도 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서 좀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다음이 좀 부각이 덜 됐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에서는 10대, 20대도 많이 쓰고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뉴스가 보고 이거 클릭해서 바로 커머스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다. 그래서 뉴스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다라고 하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다음이 사실 동영상은 네이버가 동영상 요즘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해요. 근데 다음이 사실 오랫동안 오히려 더 동영상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역시나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카카오랑 부딪히면 분명히 거기서 시너지가 날 거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도. 지도는 구글 지도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되는 게 지도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지도, 그리고 아이폰 보시면 아이폰 사용자도 짜증나는 게 주소나 이런 거 클릭하면 아이폰의 맵으로 가요. 애플의 맵. 그거는 구글 맵보다 더 우져요. 그래서 다들 네이버 지도 아니면 다음 지도 쓰는데 그래도 지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다음이 앞서고 있거든요. 다음 지도가 어느 정도 앞서 있냐면 콩나물 이런 건 없었어? 콩나물 그런 것도 옛날 없어졌죠. 없었어? 콩나물 언제적 쌍팔년도 콩나물을 얘기하시는 나 쌍팔년이다 이 사람아. 짜증나네. 쌍팔이야 쌍팔.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물어봤어 갑자기 생각나서. 콩나물.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쌍팔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짜증나네. 네. 다음은 맵이 그 실내 안에까지 들어가서 메뉴까지 보여줘요.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다음 맵을 들어가시면 신기한 게 뭐냐면 가게 안으로까지 들어간다니까요. 지도가. 가게 안에 들어가서 가게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메뉴까지도 볼 수 있어요. 나 확인 들어간다? 네, 보세요. 채널 키가 여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볼 거야. 네. 그럼 안 들어오면 가짜야,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지. 세상에 다 되는 게 어딨어요. 참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카오톡 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 마음에 들면 거기서 구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갑이 만들잖아요. 카카오 월렛. 네, 카카오 지갑이 월렛이 생기면 다음 뷰로 보고 사람들 그 평판 보다가 카카오 지갑으로 결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하나 딱 카카오랑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카카오 대출. 카카오 소액 대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친구로는 안 된다. 카카오로는 된다 이건가요? 아니 저는 저기 있잖아요. 영종도 내보니까 거기서 차량 담보 대출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승원 대표가 잘 안 된 걸 내가 알았어. 그 처음에 넥슨의 김 대표랑 만났으면 지금도 급하게 놀았을 것이 하나고요.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다가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거 쓱 들어보니까요. 이승원 대표라고 부른 순간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저럴 때는요, 위원님 부르지 말고요, 이왕님 의장님이라고 좀 불러줘. 의장이 왠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도 의장이라며. 그럼요. 대표는 꼭두각시예요. 대표는 아닌 것 같아. 아까 들어보니까. 전 앞으로 이학년 의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하고 나서 욕을 의장 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려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의장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사실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잖아요. 의장님. 네, 제가 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연에 대해서 썼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는 세대들이고, 미국에 보면은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비슷한 환경에서 컸고, 그분들이 1세대로 지금 권력 쥐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인터넷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성향이 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어디 잘 이걸 조명을 안 하는데, 이혜진 네이버 의장하고,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아삼육 친구예요. 아삼육이라고요? 아삼육? 네. 그리고 친구가, 근데 나이가 한 살 차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누가 빠른 거예요? 둘이 말 트고 있는 걸로. 아니, 빠른 이런 거 아니고? 다 거기도 영동고등학교로 내놨나? 이분들의 특징은 이혜진 의장이 삼성 SDS 출신이에요. 예, 원래 삼성 출신이거든요. 그건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독립했잖아요. 창업을 하고 조 단위에 이렇게 창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끈이 같아진 거야.
그렇지. 난 물려받았는데 그렇죠. 쟤는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이삼성도 해보고 나름 맥은 읽었어요. IT에 해야 된다. 근데 다 망했어. 그런데 삼성 SDS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그 CJNM 대표하시다가 지금은 재단 차려서 나가신 남궁훈 사장 있었고, 그러니까 SDS에서 있다가 나가서 차린 분들 다 잘 됐어요. 다 창업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친분이 두터워요. 그럼 이 SDS 취업 좀 해, 자기. SDS 친구들. 지금 있는데 걔네들을 갖다 전부 다가 은퇴를 시켜야겠다. 친구들을. 그렇죠. 내 친구들 전부 다 은퇴시켜야겠다. 다 꼬셔가지고 창업을 시켜요. 창업을 시켜야겠다. 그래갖고 내가 대출해줘야겠다. 대출 1,000만 원 이 사람아? 욕먹어 이 사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혜진 의장이 67년생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68년생이네. 그러니까 친구가 됐지. 이재용 부회장이 7년생이었으면 아담육이 안 됐죠. 왕가신하의 관계. 네, 왕가신하의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들었더니 이혜진 회장이 네이버 급성장할 때 대기업 규모로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 이거 관리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께서 친히 대기업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대기업이다. 벤처 아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관리하는 걸 너네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이버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로 조용히 은밀하게 어쩐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네이버다. 관리 네이버. 그때 친구들이 네이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맞았네 그 친구들. 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빌어서 자기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때 버텼어야지. 그때 버텼어야죠, 그렇죠. 그잖아. 버텼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카카오 다음이랑 카카오가 친해지면 네이버가 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삐진 이혜진 의장하고 친한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친하게 해주고 또 둘이 좀 더 친해질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친하니까. 그럼 이분들이 친하다가 뭔가 일을 하나 내면 어마무시한 게 나올 수도 있다. 삼성과 네이버가 합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둘이 그냥 합병은 안 하겠지만 뭔가 아이디어 하나 내서 둘이 그냥 같이 해본다. 그럼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안 좋잖아. 삼내 이게 뭐야. 삼내하면 뒤에는 이름 나와. 삼내 치킨. 차라리 보광그룹하고 삼성하고 합쳐서 삼광 아니면 오광. 이건 말이 되지. 삼내하면 뭔가 치킨 들어갈 것 같잖아. 삼내 치킨만 해야 될 것 같잖아. 이거 말이 안 돼. 이름이 말이 안 돼. 이름 성명학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성명학. 아까 지금 세 개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세 개 아니야. 하나 더 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조직 문화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되게 조직 문화 때문에 우리가 시너지 잘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직적이진 않아요. 다음은 수직 문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소칭이 서로 님이 그냥 님이에요, 님. 그래서 이양영님, 이승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재용 창업자 오면 이재용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 본명을 몰라요, 서로. 마이클님, 그리고 스티브님 이래요. 심지어 그래서 진짜 그분 누구 했는데 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혹시 여기 누구님 계세요? 알고 보니까 스티브님이었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둘이 카카오하고 다음에 합쳤어요. 그래서 다음 분한테 묻는 거예요. 카카오 분이 다음님 왜 그러세요 카카오님? 그러면 범수 킴님은 언제 오세요? 네, 재웅 린님하고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범수리 친구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사실 수직적인 조직이 합치면 자기들끼리 라인 경쟁하고 뭐하고 해서 사실 시너지가 금방 나기 힘들지만 수평적인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실무자들끼리 만나면 바로 자유롭게 뭔가 이야기하다가 금방금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내에라도 당장 둘이 시너지 내서 뭔가 통합한 모델이 금방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피드가 훨씬 빠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장점이. 그러면은 컨텐츠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TV 쪽하고 그 다음 카카오 원래 두 가지인데 뉴스 세 가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뉴스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에게는 타격이 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사들이 붐업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카카오가 6월에 뉴스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이버를 대신할 만한 막강한 뉴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우리 뉴스를 넣어줄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따라서 카카오랑 친하게 지낼 건지 때릴 건지 싸울 건지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뉴스 서비스는 다음이 여태까지 해오는 게 있으니까 다음이 그걸 관리해서 맡아가지고 카카오의 뉴스를 다음이 큐레이션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뉴스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고 한국경제TV도 바탕화면에 깔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생기면 카카오 뉴스를 보겠네요. 진짜. 그래요? 그렇죠. 모바일에서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보세요. 머니투데이 뉴스 이렇게 깔려 있잖아. 앱이 깔려 있잖아. 앱이. 역시. 안 깔려 계시죠? 저요?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람과 이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뭔가 앞서가 있어요. 근데 대표란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카카오 뉴스로 땅뉴스.com. 네. 저는 하여튼 오늘 네 가지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냥 웃지만 저는 그 다음에 주식을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딱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다음은 전 주식은 10만 원이면 이랬는데요.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약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약간 또 발을 한번 슬쩍 담글까 고민하고 다음 주에 한번 결론 또 소액 결제 업체들은 다 힘들어질 것 같아요. 모빌리언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 또 나중에 또 네. 시간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앞서 아까 카카오톡에 원래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조금 더 해볼까요? 이 뱅크 월렛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10개 은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거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건데 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지금 카드 소액 결제 현금으로 전송하는 거는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해줬으면 한 30만 원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축의금을 전부 다 카카오톡으로 아마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금 결제 송금은 10만 원까지고 소액 결제를 하는 거는 50만 원까지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가맹점을 그럼 가맹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맹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가 2%에서 3%를 받거든요. 그 가맹점 소액 작은 가게들은 2.7% 뭐 이렇게 받는데 2%에서 3% 사이를 받는데 얘가 1%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치킨집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결제하는 거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환영이죠. 같이 13,000원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으로 결제해주면은 내가 수수료가 낮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가맹 그쪽에다가 가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결제가 아주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일단 낮은 수수료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결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소액 결제 쪽에서는 상당히 소액 결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카카오가 새로운 모멘텀, 다음과 합병하기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미 카카오 쪽에서 합병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이슈고, 합병을 다음과 하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는 앞에서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다음 TV 쪽, 이쪽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 쪽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네이버하고 뉴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이 뉴스에 대한 쪽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거고,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교육 쪽,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만약에 메가스터디가 아니어도 충분히 교육 쪽에서 다음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워낙 다음 TV 쪽이 강세이기 때문에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인강 시스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 좀 해도 돼요? 네네.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메가스타디를 상당히 디스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거잖아요. 네. 저는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죠. 네. 한 적이 없지만 대신에 저는 메가스타디에 돈을 갖다 바쳐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돈 갖다 아마 주위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제분들이요, 중고생 있는 분들은 메가스타디에 돈 갖다 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청담 러닝이라고도 있잖아요. 제가 돈을 수차례 갖다 줬어요, 거기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교육 업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송하균 전문가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관심 화면까지 아직 안 올려놨어요. 네. 아까 이제 100%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여전히 괜찮은 거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앞서 이승훈 대표가 역시 센스가 있어요, 요새요. 뭐요? 참 어저께
테레비 나왔잖아요. 자기 밤중에 저녁 때 네네. 와우에 네. 환경에 나왔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거기서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좀 약하게 해줘 자기가. 네. 그 옆에 같이 나온 사람도 혹시 보셨어요? 무슨 체크? 꼼꼼 체크? 네네. 7시 반에서 8시 반. 네. 제가 홍보도 해줘요. 그 방송국에. 네. 오늘 7시 반에 이 양반이 이승원 부의장으로 할까 이제 부의장? 아니요. 그냥 부의장으로 해줘? 예, 그냥 승원아라고 하십시오. 원래 우리 승원이다. 네. 우리 이승원 대표가 또 나옵니다. 오늘 7시 반에. 네. 왜냐면 어저께 너무 인기가 좋아갖고 또 나와요. 근데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 어저께. 왜냐면 자기가 나오고 옆에 또 양쪽에 나오고 또 사회자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너무 수준이 높아. 아니 그렇게까지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수준 좀 낮춰줘. 네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거야. 네. 그래 좀 낮춰주라는 얘기고요. 제가 편하게 얘기해주면 깔래다가 안 되겠어. 자기를 낮추는 걸로. 네. 급수정했어 속으로. 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그 야료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토크 킹이 자기가 안 나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나오는 SNS로 따지는 거야? 아니죠. 그건 모르겠고요.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PD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따져봐.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고소한다 그래. 오늘 1등 해야 돼. 자기가.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나와요. 왜냐 네. 인기가 있어갖고 또 나오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하냐면, 아까, 소액 결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확 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2%, 3% 얘기할 때, 예. 이거가 1% 받기로 했다며, 네. 저는 딱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힐 것 같아요. 어디서 먹힌지 아세요? 어디서요? 지금 당장 아니지만, 네. 택시가 받을 것 같은데요? 택시. 네. 택시가, 저기 있잖아요. 서울시 택시협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서울시 그런데 몇 군데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네. 택시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면 이게 보면 중국에서 알리페이로 다 결제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를 노렸으면 느낌 좋은데 그요?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도 이 카카오 결제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소액 결제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수수료를.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소액 결제를 했을 때 최근에 아마 반발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매우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쪽을 서울시에서 일부 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5,000원 그런 결제도 그거는 이하는 안 받아. 예. 결제 안 받아. 네, 그걸 수수료 없어요. 5,000원 이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카드가 통신 이상 되면 안 받아. SK에서 내죠. 나 SK 통신사에서 걔네 그 회사에서 통신사에서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카카오 결제가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반길 것 같아요. 그치, 느낌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수수료를 대신 대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결제는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게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결제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전 다음에 대해서 약간의 그냥 중립적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뭐 긍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예전보다 네. 좀 카카오톡 입장에서 좋아질 게 있다. 거기다가 그 소액 결제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 거 한번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 좀 어저께 이어서 좀 더 최근에 제가 했는데요. 미국 그 세일가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일 제가 원유 수출 에너지 하는 건데요. 오늘 또 그 얘기가 또 미국에서 아주 한 뉴스로 계속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CNBC도 그렇고요, 그 MBC에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CNN에서도 이게 지금 핫 토픽이 가속돼 있어갖고요. 그 에너지를 수출하는 거 29년 만입니다. 우리 시장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뜨거운 감자에 지금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미국의 여론이나 뭐 압력단체 있겠지, 이익단체들이 네. 빨리 수출을 재개시켜달라. 빨리. 그러면서 하는 거가 도와지는 거가 두 가지를 딱입니다. 두 가지요. 뭐냐면 그냥 첫 번째가 미국 사람들은 가장 중시하는 게 일자리. 네. 이제 물론 과장을 하겠죠.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밀리언스 오브 인플로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일자리 새로 생긴다. 수백만 명이 될지 안 될지를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 수백만 명이라 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왜 안 하느냐. 두 번째가요. 자기네가 원유를 생산해서 하게 되면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의 원유 가격, 그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휘발유 가격. 예. 그러니까 리테일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잖아요. 똑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휘발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소비를 늘 수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압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요.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엘가스부터 시작된 이 원유에 대한 생산 그리고 에너지 석유화학계의 어떤 부흥, 회복 이런 것들이 이번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의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가 회복되는 거에 서너 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셰일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존에 있던 정유회사들은 공화당 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셰일가스 쪽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하던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셰일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가 전략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 내놨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보수로 이제 대표되는 정유 이쪽에 이제 그 공화당 계열과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힐러리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쪽 간에 또 알력 싸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에 만약에 수출이 된다라면 일자리 창출되고 힐러리가 또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 민주당에서 그런 미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이제 정치 게임에 좀 더 달려 있겠죠. 미국의 이제 그 파워 게임일 텐데 이제 힐러리 민주당에서는 힐러리를 이제 누군가를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로서 셰일가스 수출에 대한 쪽 그리고 오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쪽을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천연가스 세력과 뭐 전종원 이코노미스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셰일가스 세력 간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놓고 보더라도 셰일이 아마 그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셰일가스 수출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네. 정치적인 거는 뭐 잘 모르는 얘기예요. 왜 모르세요? 정치학과인데,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그건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왜냐면 제가 부른 주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 네. 자기는 오늘 깊게 얘기하네, 가지고. 관심이 좀 원래 있던 거라. 좀 관심이 없었어. 네. 여하튼, 그거가 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의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 나오는 것들의 지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아지는 게요,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좋아져요. 석유화학 플랜트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스턴인가 대한항공이 10몇 년 만인가 다시 직항이 갔다. 네. 대한항공하고 맞출 겁니다. 마시아나가 아니라요. 하여튼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그 OCI도 갔죠. 그리고 저기 SK도 갔고 하면 그 지역에 막 갔어요. 네. 뭐 그런 거. 해운차가 들어간단 말이죠. 외국 거가 들어갈지 우리나라 거를 할지 어딜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LNG선은 바깥에서 사오건 안에서 만들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LNG선 그리고 요즘 또 가지나요 LPG선 어저께 나왔던 에틸렌, LEG선 네. 그런 것들에서 현대믹포조선의 흐름. 또 하나가 또 현대믹포조선 하니까 큰 LNG선은 이제 당연히 현대중공업의 흐름.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제 다음 주에 선거 끝난다. 하여튼 그런 흐름. 또 LNG건 이런 거 하면 본행제 들어가서 동성이다, 뭐 한국카본이다, 대우조선이나 이런 일련의 흐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다 묶여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뉴스를 많이 보기 시작한 거는 그때 저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미국에서 맨날 떠는 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싸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결국은 그 미국의 천연가스를 외국에 보내는 이런 거. 또 하나 반대쪽에는 우리 이승원 부기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니까 우리나라가 머리 아파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요. 네. 그런 일련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할 거 있나? 뭐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L전자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LG전자 이거 상당히 좋은데 네. LG전자는 뭐 워낙 좋으니까 잠깐 언급한 G3가 얼마나 좋은지. 네. G3. 네. G3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만져본 적 없죠. 없어요. 본 적도 없었는데. 오늘 가서 한번 보시죠. 오늘 좀 볼 텐데 네. 중요한 건요. 여기 전문가들 있어요. 키우는 전문가들 중에서 그 이성훈 대표랑 또 개인적으로 친한 김성훈 전문가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나 봐. 안 나오려고. 뭐가? 베스트 전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훈 전문가 이게 선전하는 게 아니고 왜 좋아하세요? 김성훈 전문가면은요. 물건을 잘 사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잘 사요. 김성훈 전문가가요. 뒷담화가 아니에요. 전문 잘 사는데요. 아까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G3를 사줬다. 네네. 아, 근데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정말 주가 올라가는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요, G3에 대해서는 평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 뭐 싸게 판다 이런 걸 떠나서 제품이 좋으면 뭐 좀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근데 주가 얼마 갈지. 사실 전자 올라니까 또 디스플레이가 이틀 동안 훅 빠지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내리고 오늘 이노텍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이노텍, 이거 뭐, 이노텍은 그렇다 치면 디스플레이 가능성 있겠죠? 있겠죠. 저는 디스플레이 더 선호합니다, 요즘. 근데 하여튼, G3 하도 얘기하니까 저도 오늘 눈을 가서 좀 만져보려고요. 네. 그럼 가서 봐서 보고 나서 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코너로 간단히 넘어가자. 네, 시간이 없는데요. 어저께는 또 이성원 대표가 이겼어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12승이고요. 이번 달은 뭐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6승에서. 네. 그냥 오늘은, 뭐 할 필요도 없고요. 12승과 네. 자기가 7승한 거로 쳐줄게요. 네. 하나는 제가 좋습니다. 월간으로 3승 2패. 그건 의미가 없어. 제일 의미 없는 사람이 주식하면서 네. 내가 예전엔 잘했잖아. 이런 건 의미 없어. 예전엔 잘하는 거 없죠. 그런 거 욕먹어 어디 가면요. 네. 그래서 올해 이번에 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또 네.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6월이잖아요. 네. 6월은 이제 제가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6월에는 저희가 한 달짜리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냥 주식 한 두세 개씩 불러갖고요. 그냥 가장 수익 높은 사람이 만원빵. 근데 여기서 하면 그렇고, 종목은 나 100%짜리 할 거니까. 100%짜리? 딱 한 종목에서 하고, 그 시상은 여기서 하는 걸로. 그럴까? 예. 네. 그래도 100%짜리 시상하는 것은 위법이야, 위법. 뭐 100%는 100%짜리 안 되는 거로 해야 돼. 100%짜리 안 되는 100%짜리 안 되는 거로 해서, 여기 월요일 날 여기서 딱 남자답게 한 종목? 한 종목? 근데 아니, 하나는 안 돼. 하나로 해야죠. 남자답게 딱 하나씩. 그게 해가지고. 자신이 없어, 솔직히. 아니,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남자답게 세 종목 평균으로 갈까? 평균, 복잡합니다. 하나로. 남자답게 딱. 내가 지난달에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형님 KT 하실 때. 남자답게. 내가 코롱 인도하겠다. 이랬으면 내가 이겼어요. 방송 좀 꺼주세요. 이 사람 목소리, 스피커. 남자답게 딱 한 종목으로요. 딱 한 종목, 장중 고점으로 가는 거. 만원빵,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